근데 아이를 믿고 맡긴 육아 도우미가 알고 보니까 좀도둑이었다는 이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던 사람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 이제 생후 예. 30일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베이비시터를 이제 고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소개비 포함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줬다고 하니까 입주 도우미였던 입주로. 것 같아요. 그 소개소를 통해서 저 도우미를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서 문자 내용에 보면은 청결하고 음식 잘하고 위생관념 좋고 인성 좋으시고 순하고 좋으시다 이렇게 칭찬 일색의 글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소개소를 믿고 저 도우미를 고용을 했을 텐데 세상에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도둑이었다고 합니다. 하나씩 물건을 빼간 거예요. 그래. 그러면 어떻게 육아 도우미가 집안 물건을 훔치는 거가 발각이 된 거예요? 요즘 택배 배달이 좀 많지 않습니까? 이 집은 택배를 저희 집은 또 좀 다른 장소를 이용을 하는데 이 집은 왜 현관문을 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. 바로 복도에 그 소화전 이런 양수기들이 이제 좀 그쪽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 함에다가 택배를 넣어놨었다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 택배를 좀 확인을 하려고 거기를 열었더니 거기 보따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. 자, 근데 그 보따리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한번 열어봤겠죠. 그랬더니 집 안에 있었던 귀중품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. 예. 명품 지갑부터 해서 옷, 뭐 화장품, 주방에서 쓰는 냄비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평소에 자주 쓰는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이 집 식구들이 자주 쓰고 뭐를 좀 자주 안 쓰는지 이걸 훤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를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물품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가져갔었다라고 하는데 이 육아도우미 결국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. 이쪽은 왜 저기 양수경에 넣어놓으신 거예요? 이해를 못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. 가져가려고 하신 거예요? 왜 여기서 집주인들 건데 왜 저거를 양수경에 넣어놓으셨나요?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. 자, 지금 보면 이게 추궁을 하니까 뭔가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? 예,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제 본인이 한 행동임을 다 인정은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경찰들이 이제 베이비시터 이 육아 도우미 이분의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까 네. 거기는 더 가관이었다라고 합니다. 이제 뭐 주방에서 쓰는 거죠. 아까 냄비 말씀드렸는데 인덕션 이제 열이 나오는 그 기구죠. 그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 장난감 그리고 속옷까지 나왔습니다. 뭐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저희 손자가 5살이 큰애가 있는데 그 오르곤이 있잖아요.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 사줬는데 그게 며칠 전부터 할머니 혹시 산타 할아버지 돌아가는 거 못 봤어? 못 봤어? 나한테 계속 그랬어요. 어디 있을 거야. 살살부서 했죠. 배낭에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안 계신 데가 없어요, 사실. 제일 끝에 구석에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속옷이 나왔다는 게 제일 기분이 나쁘고 아니 남이 입던 아니면 또 입으려고 했었던 그런 속옷까지 가져가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. 심지어는 이게 집안에 굴러다니는 이 동전까지 훔쳤다라고 하는데 10원, 100원 이런 건 아니고요. 네. 500원짜리만 골라가지고 훔쳤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는 뭐 가게 하나 차려도 될 정도다 이렇게 물품이 다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육아 도우미 경력이 10년이 넘었다고 그럽니다. 그럼 아이는 좀 잘 봤대요? 아니요, 안 봤어요. 이 집에 이렇게 CCTV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육아 도우미 있으면 동의를 얻고 CCTV 설치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생후 30일 아기인데 아기들 분유 먹일 때는 이 목을 잘 받쳐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넘어가기 때문에 네. 그럼 이렇게 잘 받치고 우유량을 좀 서서히 늘려가고 그다음에 아기 상태에 따라서 줄이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 이렇게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그냥 폰만 본다는 거예요. 네. 자지러지게 우는데 애가. 요 화면이네요. 그러면서 아기가 막 갑자기 태열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분유를 먹으면은 잘 이렇게 좀 트림을 네.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 그러거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낸다 그랬으면은 육아 도우미 일 제대로 안 한 거죠. 근데 이 엄마하고 이 아이의 할머니가 좀 더 화났던 것이요. 이 육아 도우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. 이 사건이 일단 터졌을 때는 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. 문자 메시지로 이 가족들에게 잘못했다, 뭐 죄값 달게 받겠다,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낸 지 이틀 후에 태도가 바로 돌변했다라고 합니다. 일단 일당을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좌번호까지 이제 보냈다라고 하거든요.
자, 이런 분들 보통 이제 월급으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일한 게 2주였거든요. 네. 2주 만에 이제 어쨌든 들통이 난 겁니다. 그 2주만큼의 임금을 빨리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이런 주장을 한 게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.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도 또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거든요. 자, 이러면 처벌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처벌을 받을 걸로 이제 느낌이 온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사실 함께 살던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좀 이런 걸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돈이라도 좀 빨리 달라라고 하는 태도가 이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